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2-21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빠르고 과감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쉽게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추락 중인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부의 연착륙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했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원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판을 받쳐준다고 미리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됐어요. 왜? 이번 겨울을 앞두고 주택시장 추락세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봤더니 예상보다 규제 완화 폭이 넓고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축소한다. 그리고 시장 패닉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기존 주택, 분양주택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요를 늘리자입니다. 자, 이런 침체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결국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추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는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 때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번째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했다면요, 8%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이것을 기본세율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3주택자는요, 비조정대상 지역은 4%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4주택자는 6%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요, 1주택자는 규제지역의 주택 더 사도 되고 2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더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의외로 좀 빨리 나온 게 바로 시행식입니다. 중과 완화 발표일인 오늘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고요. 잔금 지급일 기준 내일부터 중과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요, 양도세율 중과제도 재검토입니다. 내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뜻이다? 유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 부담 느끼지 말고 지금 주택을 사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취득세 중과도 풀어줬어. 양도세 걱정되지? 이것도 내년 7월에 크게 바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요, 바로 단기 양도세율 조정입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2년 미만 보유자는 세금이 껑충 뛰어 올라갔죠.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발표가 됐다? 분양권, 주택, 입주권의 2년 미만 보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주택, 입주자, 입주권 1년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 적용하고요. 1년 미만만 4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분양시장 대표적인 활성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현재 60에서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거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야, 분양권 사고 팔면서 분양시장도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이번 정책에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수요를 늘리는 정책 네 번째는요, 바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매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더불어서 역전세에 따른 매도 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같이 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요를 늘리는 정책 다섯 번째는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 겁니다. 현재 서울 지역과 서울 인접 4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이 지정됐는데 아마 경기도 지역은 다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도 강남 상구와 양천구, 목동 등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수요를 늘리는 정책 여섯 번째는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분양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이제 청약 보면은 뭐 전매 제한 10년, 뭐 실거주 의무 2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없앨 가능성이 커져요. 일단 실거주 의무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전매 제한도요 아마 3년 수준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이거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책 발표 나오고 나서 소급 적용도 됐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미 이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한테만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한테 좀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양시장의 수요 증가를 위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줘서 투자자들도 분양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를 늘리는 정책 마지막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의 LTV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미 발표됐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내년 1분기에 시행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면 소득 제한도 없고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주택가격 기준도 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과도한 변동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갈아탈 수도 있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올지.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 제도도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자,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 민간 등록 임대 제도 자체는 없어지진 않았는데 아파트는 등록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그것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 아파트만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민간 등록 임대 아무나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면적 요건이 있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가액 요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또 하나, 신규 임대 사업자는요. 2호 이상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집 한 채 살고 있고 새로운 임대 줄려는 주택 이거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네요. 추가로 등록해서 두 채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0년 정도 기간을 정해놨어요. 과거에는 4년과 8년이었죠. 자, 그럼 이것을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혜택을 주겠죠. 먼저 취득 단계, 취득세를 50에서 100% 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형 면적을 더 많이 해줘요. 또한 종부세는요, 합산 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요. 기간이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별투표공제 혜택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세를 놨을 경우에는 거의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0년 말고도요. 15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도 추가를 했어요.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도 가액 요건도 확대를 했는데 15년 이상 임대를 5% 내외로 증액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 상한 아까 다주택자는 30%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LTV 30% 그것을 더 올리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급을 줄이는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에 동일한 LTV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전세난에 따른 매도 압력을 대출로 버티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DSR 한도 때문에 지금 이거 대출 못 받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공급을 줄여라 두 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왜냐면 얘가 2023년 5월까지로 한정하게 되면은 그럼 이번 겨울에 무조건 던져야겠구나. 역전세난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사업자 대출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에 더불어서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려는 다주택자 매물까지 섞이면서 초급매간의 경제형으로 가격이 더 추락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팔지 말고 다음에 팔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자, 공급을 줄여라 세 번째 내용은요. 보유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죠. 이 공시가격 산출하는 방식을 좀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상황을 2024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낮춰서 재산세 부담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자, 공급을 줄여라 마지막 내용은요. 바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미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일정이 대폭 축소가 됐죠. 그거 외에도 지금 워낙 일반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 신도시 같은 데서 쏟아지게 되면 이것이 또 물량 부담이 되잖아요. 시장이 부담이 안 주는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도시 정책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자, 이 주택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공급됐다? 내가 주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긴 국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로 싸고 빨리 많이 공급됐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나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는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주택은 부족하지 않은데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무엇인가 대책을 꺼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으면요, 천천히 안 싸게 상황 봐서 공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패닉을 막아라 보겠습니다. 먼저 PF 시장 연착륙 지원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발표했었던 허그의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 내용을 내년 1분기에 조기에 시행을 하고요. 향후 수요에 따라서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신설하고요. 나중에 이것도 수요가 많으면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패닉을 막아라 두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빨리 나와야 초기 재건축 단지의 가격 추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되고, 아무래도 재건축을 추진했던 많은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2, 21 부동산 대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부동산 대책 내용만 보면요, 예상보다 강한 규제 완화 폭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단계적으로 나올 만한 규제 완화 방안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왔어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이 빠져서 효과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대책을 만들었냐?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급매 숫자를 다소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의 근본 원인이 전세가 급락은 막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정부의 의도는 말 그대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하락 강도를 약하게 하려는 거, 누군가 못 견디고 초급매로 던지면 그나마 살 사람을 좀 만들 목적으로 이 대책을 이제 이번에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일정이 미정으로 나온 대책들은요, 이번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면요,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과 2월 중에 이번에 12, 21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침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무엇인가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앞으로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